자, 공무원 퇴사, 공무원 의원면직 한 달이 지났고요. 한 달 지난 후기로 이렇게 한번 남겨보겠습니다. 여기는 나트랑이고요. 짜란.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공무원 의원면직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지금 여기는 나트랑이고요. 아내랑 같이 퇴사 기념으로 여행을 왔습니다. 평일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게 참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네요.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8년차 공무원이었고 기술직 기계직렬 공무원으로 구청이랑 사업소를 오가면서 근무를 했습니다. 마지막 근무지는 구청의 교통과였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부부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둘 다 퇴사한 상태입니다. 사실 퇴사하고 나서 솔직히 처음에 좀 걱정이 됐어요. 그게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었는데 이게 끊기면 생활이 가능할까 걱정도 많이 했고, 그리고 처음에 그만두고 한 1, 2주 차에는 그냥 이게 그만뒀다는 느낌보다는 연가를 그냥 길게 쓰는 느낌이더라고요.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. 지금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좀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. 가장 좋은 거는 뭐 몇 시까지 뭘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압박감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좋고요.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업무 스트레스, 그런 데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. 내가 출근하지 않고 평일 낮 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좋고요. 요즘에는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,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내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고, 가족들도 잘 못 봤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보고 있어요. 진짜 제일 좋은 거 뭐냐? 전화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아요.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걸려오는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, 이게 제일 싫었거든요. 사실 아내도 이제 전화벨 소리 때문에 좀 노이로제가 걸려서 불안 관련 약도 처방받고 했었는데,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이 전화 안 받을 수 있어서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제가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지쳐버렸다는 거예요. 전 진짜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무던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바뀌었어요. 갑자기 뭐 욕도 많이 늘고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엄청 화를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. 지금 그만두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매일매일 전화로 싸우고 있더라고요. 사람들도 참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루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잘 때 막 욕을 엄청 크게 하고 코를 막 곤대요. 그리고 막 이를 벅벅 간다는 거예요.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를 갈아본 적이 없는데, 스트레스가 뭔지 참 이게 사람을 갉아먹는다고 해야 되나? 그렇습니다. 그때 처음 알았어요. 몸이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몰리고 있었어요. 이게 어떤 민원이 계속 막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많았고, 어떤 민원인은 자기 문제를 뭐 일부러 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신문고에다가 모든 뭐 중앙정부 기관 곳곳에 다 민원을 보내더라고요. 그렇게 막 매일 뭐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. 어떤 민원인이 또 생각이 나는데, 이 사람은 그냥 뭐 매일 찾아왔어요. 매일 찾아오고, 찾아오면 기본이 2시간 앉아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집에를 안 가요. 퇴근 못할 뻔한 적도 있었고, 이게 또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저를 그냥 뭐 상급기관에다가 뭐 찌른다고 계속 감사받게 할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통 이런 진상민원 전화는 계속 저한테 뭐 전화할 때 뭐 꼬투리 하나하나 잡으면서 어떻게든 제 잘못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화들도 많았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. 저는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업무상 매뉴얼이나 뭐 규정,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
그런데 이런 진상 민원 자체가 사실 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저랑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민원 넣은 민원 당사자가 같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, 이런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이제 뭐 공무원이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고, 해결이 안 되면 다 공무원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참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. 인류애가 박살나고, 인류애가 박살나고 인간 혐오에 더 이상 공무원이라는 죄인이 되기 싫었습니다. 이렇게 그냥 버티며 공무원 생활 계속 하다가 퇴직할 때가 됐을 때 후회하기가 싫었어요. 나 자신한테 좀 미안할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계속 버텼는지,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했는지. 저는 공무원이 안 맞았어요. 공무원이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공무원을 해야 할까요?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분이 잘 맞았습니다. 성격이 기본적으로 무던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들,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싹싹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, 인수인계 안 해주고 도망간 전임자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서나 다른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되게 능청스럽게 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. 그런 부침성 있는 성격이면 훨씬 공무원 하기 수월하실 거예요. 반대로 절대 안 맞는 사람, 내 개인 시간과 자유가 제일 중요한 사람, 수직적인 단체 생활을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, 인간관계를 넓게 챙기는 거 피곤해하는 사람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일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사람. 그런 사람은 공무원이 힘들어요.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업무 스위치가 안 꺼지고 계속 그게 남아있으면 공무원 쉽지 않습니다. 사실 제가 공무원이 된 것도 뭔가 거창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된 것은 아니에요. 제가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뭐 할 줄 아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,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게 됐었고, 또 이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,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무원 합격하고 그 이제 구청에 발령 받았을 때부터 뭐 며칠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이게 난 정말 그냥 공무원이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, 진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이거 월급 받으면서 퇴직할 때까지는 제가 공무원 생활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, 제가 이제 먹고 살 길만 어떻게든 찾으면은 그때 그냥 바로 공무원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렇게 이제 8년 동안 열심히 공무원 월급을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아서 투자를 했고요.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옛날에는 그래도 좀 명예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여러 직업 중에 하나이고, 예전보다 그런 공무원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그만큼 공무원에 관련된 사실들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게 큰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게 된 거죠, 이제. 일 자체도 뭐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. 계속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이제 순환하다 보니까,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고등학생 중에 좀 그래도 성실하고 이제 자기 일 할 줄 아는 애만 있어도 조금만 가르치면은 공무원 업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퇴사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사실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. 이게 제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얘가 그냥 퇴사한다는 말을 그냥 홧김에 하는구나, 이렇게 다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요. 너 정말 공무원 나가서 뭐 어떻게 먹고 살래? 혹시 뭐 할 일은 있냐?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홧김에 그냥 그만둔다고 말한 건 아니었고요.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부터 공무원은 그만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랑 아내랑 목표로 했던 금액을 모았기 때문에 그만둔 거고요. 아마 뭐 같은 공무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 보니까 잘 다니고 있는 애가 공무원 그만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. 제 발로 나간다는 게 좀 특이하죠. 뭔가 특별하게 뭔가 뭐 사건, 사고나 뭐 아프다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. 실제로 퇴사 절차는 일단 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제가 이제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고요.
이제 서류상으로 의원 면직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인사팀에 전달이 됐습니다. 이제 뭐 범죄 사실 조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퇴사 처리, 완전히 퇴사가 될 때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려요. 퇴사하실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인수인계도 잘 해주면 좋겠죠. 아, 그리고 제가 뭐 퇴사를 할 때 뭐 아무 대책 없이 퇴사를 한 건 아니에요. 이때까지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아놨던 돈이 있었고,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우리 둘이서 같이 월급을 좀 악착같이 아끼면서 모은 자금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 자본을 모았고요. 공무원을 다니는 동안 이제 투자 관련 공부도 하면서 그런 투자 관련 자격증도 따고, 그런 월급을 뭐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자산을 계속 굴려왔어요.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요. 아마 이제 그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제 공무원을 의원 면직한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건가, 이게 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. 저희 부부는 이제 모아놓은 자본을 가지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자본이 아주 많지 않아도 이제 생활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배당금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관련된 책을 또 우리 부부가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. 아무튼 저희는 이제 배당금도 받지만 소일거리도 병행하는 바리스타 파이어를 할 예정입니다. 참, 몇 년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었어요. 저희 지자체 안에서 그런 젊은 공무원분들의 부고 소식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. 이때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고,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면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영상 보고 단 한 분이라도 그만둘 용기를, 무조건 버티지만 마시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부부가 공무원 월급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투자를 했고 지금은 그 생활비를 커버하는 배당금 포트폴리오를 세팅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